가능했을 때 강남 라인을 타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이 영상의 타이틀 썸네일이 서울을 넘어서는 수도권이다 라는 거죠. 서울만큼이나 비싼, 아니 웬만한 서울보다 더 비싼 경기도는 어디가 있을까요?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 워낙에 부동산 전문가들이시니까 바로 생각나실 거예요. 맞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판교죠. 분당구로 가보겠습니다. 분당구 검색을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이 핑크색 쪽, 이쪽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입니다. 분당이 어디 있냐? 이 주변을 좀 살펴보면 이 파란색 제가 칠한 곳이 분당이고요. 그 위쪽이 성남, 위례가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송파구와 강남구가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곳,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죠. 분당구의 좌측으로는 평촌, 인덕원, 안양, 과천이 있습니다. 분당 아래쪽으로는 수원, 광교가 있어요. 핵심지에 둘러싸여 있는 게 분당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뭐니 해도 요 강남과 가깝다는 거, 이게 아주 포인트죠. 분당구의 크기가 몇 제곱킬로미터다, 몇만 평이다 말씀드려봤자 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서울 여의도 섬이죠. 여의도 섬의 몇 배 크기인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짠! 제가 고구마를 하나 그렸는데요. 서울 여의도가 이렇게 고구마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여의도 고구마를 분당구에 하나 올려놔 보고 그대로 복사해서 하나 더 올려놓고 여의도 고구마 3개 10개. 분당구이긴 하지만 이 산 있는 쪽은 크기에서 빼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는 서울 여의도 고구마 10개 크기다. 이렇게 가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고구마 크기 비교 설명이 괜찮았으면 땅땅 무슨 땅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댓글 작성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실제 분당과 핵심 지역 간의 직선 거리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당구에서 요 판교 쪽에서 출발을 해서 강남구 강남역까지는 직선 거리 14km 정도죠. 그러면 이번엔 분당에서 송파구 롯데월드까지는 직선 거리 13km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분당에서 일자리가 많은 여의도까지 한번 볼까요? 직선 거리 21km 나와요. 거리는 상당한데 고속화 도로로 여의도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판교로 출퇴근하는 분을 종종 봤습니다. 분당구 쪽 지하철 어떤 게 통과하나 보면 일단 분당선이 지나가죠. 모란역, 야탑, 임해, 서현, 정자로 해서 수원 쪽으로 쭉 연결되는 노선이 분당선이고요. 강남에서 내려오는 신분당선이 있습니다. 판교 지나서 쭉 내려와서 동천, 수지구청으로 해서 광교 쪽으로 넘어가죠. 신분당선입니다. 그리고 경강선이 있어요. 판교 쪽에서 임해로 쭉 빠져나가서 경기 광주 쪽, 곤지암, 이천 쪽까지 빠져나갑니다. 실제 지하철 노선으로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볼게요. 자, 판교역에서 출발했다고 했을 때 신분당선으로 강남역까지 환승 없이 소요 시간이 14분 걸려요. 정말 깜짝 놀랐죠? 진짜 가깝네요. 그냥 바로 옆 동네 수준인데요. 그러면 야탐역 쪽에서 잠실 롯데월드까지 한번 가볼까요? 환승 1회 소요 시간 26분 정도 걸립니다. 분당에서 롯데월드 놀러가기도 괜찮네요. 그러면 야탐역에서 SRT 타는 강남 수서까지 한번 가볼까요? 13분 걸리고요. 정말 가깝습니다. 이번엔 경강선 임해역에서 경강선 타고 리조트나 골프장, 단풍놀이 하기 좋은 곤지암까지 한번 놀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내정거장이면 곤지암 갑니다. 소요시간 19분 걸려요. 위성 지도가 물론 가장 정확하겠지만 지하철 노선도에서만 봐도 분당 옆에 강남이 있습니다. 바로 옆 동네라는 거예요. 자, 분당구의 지하철 노선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고속도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성 지도만 봐도 IC, JC, IC 인터체인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부고속도로죠. 대한민국은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남 한복판을 쭉 통과하고요. 분당구를 쭉 타고 내려갑니다. 대한민국 핵심 고속도로죠. 다음으로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 도로입니다. 강남 쪽에서부터 해서 삼성동으로 해서 수서 쪽으로 해서 분당 쪽을 쭉 통과하는 고속도로예요. 이 도로가 뚫려서 경부고속도로도 한시름 났어요. 지금 경부고속도로 막힌다는 분들이 있는데 분당 수서간 뚫리기 전에 경부고속도로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다음으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입니다. 헌릉 IC 쪽부터 쭉 내려와서 분당 서분당 쪽을 통과해서 용인 쪽으로 내려가는 노선이죠. 광교도 통과하고 이것도 핵심 노선인데 분당 서측을 치고 들어가요. 다음으로 분당 내곡간 도시 고속화도로입니다.
역시나 강남이랑 연결됩니다. 개포동 쪽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판교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도대체 분당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까지나 강남과의 도로 연결을 잘 해놨을까요? 이런 고속화 도로와 지하철 교통망만 봐도 집값이 얼마나 나갈지 기대가 되죠. 저도 집값이 궁금하네요.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수도권 제1순환도로입니다. 외곽순환도로라고 불렸던 것이고 이렇게 수도권 외곽을 쭉 돌아요. 분당구 판교 쪽을 지나갑니다. 이것 또한 강남권 송파 위례 쪽으로 해서 하남으로 빠져나가고 좌측으로 내려가면은 평촌 3번도 연결이 됩니다. 아주 핵심 도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분당의 고속도로망은 언제 끝날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있습니다. 제2경인 고속도로입니다. 서울에서도 특히 서부권에 사는 분들은 인천공항 가깝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요. 분당 쪽은 인천공항이 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넓게 보여드릴게요. 이쪽 분당이고 이쪽이 인천공항이죠. 제2경인 고속도로로 쭉 연결이 됩니다.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제가 과장되게 표현한 거예요. 그냥 쭉 연결돼요. 절대 멀지가 않습니다. 고속화 도로로 쭉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나 교통이 잘 돼 있으니 성남시 분당구 가격이 비싸겠죠? 이해는 되죠. 그만큼 교통이 땅값, 집값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호재 중에 호재 1순위가 교통이라고 볼 수 있고 GTX가 스치기만 해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강남 라인을 타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분당구에서 이 판교 쪽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쪽이 판교역이고요. 유명하죠. 대한민국의 부는 강남과 판교에 몰려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 테크노밸리 있습니다. 다들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 홍콩의 기업들이 몰려있는 홍콩 사이버 포트를 참고해서 만드는 게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판교역에서 11시 방향 쪽에 이렇게 생겼죠.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디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대충 눈에 보이는 기업들만 해도 장난 아니죠. 카카오, 안랩, 한화, SK케미컬, 삼양, 미래에셋, 한국타이어, 넥슨, NHN, 네오위즈, NS홈쇼핑, 우림, 만도, NC소프트, SK삼성, 한화연구소까지 대한민국 초상위권 IT 기업들이 이 판교 테크노밸리에 몰려 있습니다. 또 판교가 재밌는 것은 경부고속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동판교다, 서판교다 이렇게 나뉩니다. 일단 동판교 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가 많죠. 직주 근접입니다. 직장과 주거지가 아주 가깝다는 뜻이고 그만큼 인프라가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현대백화점이나 아붓 유프랑 또 지하철도 이쪽에 있고 쇼핑하기도 좋습니다. GTX A 노선도 동판교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말 사람도 많고 화려하고 편리한 도시가 동판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서판교는 완전히 그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쾌적한 도시예요. 물론 아파트도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것도 많고 이렇게 지도에서 봐도 알겠지만 녹지들도 많이 있어요. 생긴 것도 이렇게 얄쌍하게 길게 생겨서 좀 확장성도 좀 있습니다. 무슨 마을 이렇게 써있는 서판교 쪽 가보면 정말 북유럽에 와 있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어요. 예쁜 전원주택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진짜 멋있습니다. 주변에 누가 판교 산다 이렇게 말하면 동판교야 서판교야 한번 물어보세요. 판교 좀 아는데? 이런 얘기 들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동판교 스타일이에요. 편리하고 사람 많고 복잡한 걸 좋아합니다. 분당구 쪽에 정말 없는 게 없죠. 현대백화점 판교점 이쪽에 있고요. 야탑역 쪽으로 올라오면은 NC백화점 야탑점도 있습니다. 아래쪽 순회역 쪽으로 내려오면 롯데백화점 분당점도 있죠. 분당의 중심 상권이라 불리는 서현역 쪽에 오면은 AK플라자 분당점도 있습니다. 정말 쇼핑하기 편리한 곳이 이 분당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또 대형병원 정말 유명한 곳 분당에 있죠. 미금역 동쪽으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응급실 정말 잘 돼 있어요. 서현역 쪽에도 분당 재생병원 있죠. 대형병원 이용하기에도 정말 편리한 곳이 분당입니다. 정말 명문 학교, 공부 잘하는 학교가 분당에 많아요. 하나하나 위치 찾으려면 정말 오래 걸리겠죠. 낙생고, 성남외고, 빠뜨리면 아쉬워할까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태원고, 돌마고, 송림고, 동광고, 풍생고, 성남고 정말 명문학교, 서울대 많이 보내는 학교들이 분당에 밀집해 있고 평촌에 이어서 학군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이 분당입니다. 학원가는 분당 중앙공원 주변으로 해서 밀집해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쪽 라인과 좌측 라인 이런 식으로
학원들이 뭉치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개수로는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데 어떤 라인 한 곳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지는 않아요. 이런 형태가 아이들 픽업하기에 더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분당에 유명한 큰 공원이 2개 있는데 좀 전에 학원과 말씀드린 분당 중앙공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 우측으로 너무나 유명한 율동공원이 있습니다. 번지점프장이 있어서 방송에도 많이 나왔던 곳이죠. 90년대 초 1기 신도시인데 이렇게 대형 공원 2개나 이렇게 도시 안쪽에 만들었어요. 굉장히 계획적인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분당의 교통 호재 빠뜨릴 수가 없죠. 아니, 지금도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 뭐가 더 있다고? 더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 대장주이기는 하지만 한 번 대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장일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사람도 계속 모이고 점점점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생깁니다. 좋은 만큼 사람이 점점 모이기 때문에 더 개발되고 편리해질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GTX A 노선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칠하고 있는 게 분당구고 GTX A 노선 하얀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운정 일산 쪽으로 해서 고양시 대곡 쪽입니다. 서대문구 연신내 쪽으로 내려오죠. 자, 서울역 거치고요. 그대로 강남 삼성동입니다. 수서 쪽 찍고 자, 성남역으로 내려옵니다. 분당 쪽이고 이름을 성남으로 할지 동판교로 할지 아니면 다른 거로 할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성남역에서 용인 동탄 쪽으로 내려갑니다. GTX A 노선이고 2024년 정도쯤 개통 예정으로 하고 있어요.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신분당선도 비슷한 노선으로 강남역에서 신사 용산으로 계획이 있는데 이 GTX가 더 빨리 개통하고 더 빠르게 갑니다. 가장 큰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다음으로 월판선과 경강선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도를 진짜 크게 만들어야 돼요. 자, 어떠세요? 대한민국의 동서가 한 번에 다 보이죠? 왜 이렇게까지 크게 지도를 했을까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월판선은 송도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거 잘 봐야 돼요. 월고 쪽으로 와서 시흥, 매화, 광명을 거쳐서 성남, 판교까지 옵니다. 월곶에서 판교로 온다고 해서 월판선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판교에서 경강선 가는 거 말씀드렸죠? 판교에서 곤지암, 이천 쪽 지나서 부발, 여주로 거쳐서 서원주, 횡성, 평창, 강릉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제가 지도를 왜 이렇게 넓게 펼쳤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월판선이다, 경강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천부터 강릉까지 가기 때문에 인강선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냐? 인천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인강선은 2026년 말 정도에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 노선 되게 기대되지 않나요? 이거 개통하면 이제 강릉 갈 때 차 가지고 안 가고 이거 타고 가려고요. 분당 내부 쪽에 교통호재도 있습니다. 바로 트램인데요. 2028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가지 변수는 있지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분당 내부를 다니는 전차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상 위로 다니기 때문에 타고 내리기도 편리하고 교통체증 걱정이 없는 겁니다. 판교역 기준으로 해서 자, 요런 식으로 다니고 또 이런 식으로도 다니고 또 이런 식으로 다녀요. 제가 너무 대충 그렸나 본데 정말 대략 이런 식인 게 맞습니다. 아직 변수가 좀 있어요. 노선은 좀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핵심지들을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내부적인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판교 테크노밸리 쪽 말씀드렸잖아요. 그 10시 방향으로 제2판교 테크노밸리 계획도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쪽들이고 벤처타운 벤처공간, 혁신타운 혁신공간, 또 창업지원주택, 글로벌 비즈센터, 기업 성장센터 같은 것이 만들어집니다. 내년쯤이면 꽤나 활성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분당구 아래쪽으로 가볼게요. 자, 판교에서 조금 아래쪽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서 많이 들어보셨을 백현 마이스 산업단지 예정도 있습니다. 이쪽 순회역 쪽인데요. 여기 이렇게 산 있죠, 산. 이쪽 예정입니다. 지금은 그냥 숲으로 보이는데 산업단지로 변하게 되는 곳이에요. 24년 말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판교 테크노밸리랑 연계해서 특화단지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죠. 백현동 쪽에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아래쪽으로 현대중공업 R&D센터 22년 12월 예정 있고 그 위쪽으로 분당에서 요거 기다리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22년 6월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5성급 호텔 들어옵니다. 상징적인 부분도 크다고 봐요. 분당구 수세권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에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는가로 거주인구, 유동인구, 일자리의 개수를 가늠해 볼 수가 있죠. 분당 스타벅스를 검색했는데 정말 많습니다. 굳이 다 셀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0대 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 하시고 저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당구 쪽 아파트 가격 얼마나 하는데
평당 얼마 정도 형성돼 있는데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호가 기준으로 한번 보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는 달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장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판교역 앞쪽이겠죠? 판교역 우측으로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 아파트 145제곱미터 43평형이 매매가 33억입니다. 정말 놀랍네요. 평당 7,524만원, 가격이 상당할 것을 예상은 했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물론 대장 아파트긴 한데 강남 핵심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강남 중위권이나 여의도 상위권 정도 가격은 나가는 것 같아요. 현대백화점 바로 옆쪽으로 휴먼시아 5단지 아파트 한번 보면 111제곱미터 33평형이 매매가 19억 7천만원 나와 있네요. 와, 이런 대형 백화점 앞에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현대백화점 식당가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옆에 살면은 맨날 가겠는데요. 살 진짜 많이 찌겠습니다. 판교 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겠습니다. 자, 판교역에서 5시 방향으로 핵심 상권인 서현역 쪽 아파트 한번 볼게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시범단지 쪽 삼성 한신 아파트 107제곱미터 32평형이 매매가 16억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서 이쪽 안 볼 수 없죠? 정자역입니다. 과거에 카페거리로 정말 유명했는데 지금 많이 죽었다곤 해도 그래도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맛집도 많고 예쁜 카페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우성아파트 153제곱미터 46평형이 매매가 19억 나와 있네요. 자,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90년대 초 서울 근교에 1기 신도시들이 생길 때 많은 분들이 신도시로 이주를 했어요. 오늘 설명드린 분당도 그 중에 하나이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라인을 탄 곳들이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1기 신도시 분당도 그렇고요. 분당구에 생긴 2기 신도시 판교, 송파 성남 쪽에 걸친 위례, 역시나 강남 라인이죠. 광교도 마찬가지고요. 강남 라인을 탄 곳들이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잘 나갑니다. 부동산의 가치 판단을 할 때 이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바로 가격이 그냥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좋은 곳은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격이 비싸지게 되어 있고, 그냥 가격이 비싸면 좋은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부동산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주거용 부동산들의 특징을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부동산은 가격이 막 상승할 때, 비싸졌을 때 오히려 이동이 어렵습니다. 집값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세금에 중과세를 때리는데, 집을 팔면서 중과세 세금을 내고 다시 살 때 또 중과세금을 취득세 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집값 상승기, 집값이 많이 비싸졌을 때는 거주 이동을 오히려 하지 않습니다. 집값이 안정되었을 5년 전 정도 생각해보면 이삿짐 차량이 굉장히 많았던 거 기억나세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보면 이삿짐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보셨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삿짐차 잘 안 보이죠? 바로 거주 이동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집값이 하락을 하면 중과세금을 완화시키고 그때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현금 확보를 잘 해놓은 분들은 거래세가 낮아졌으니 팔고 돈을 보태서 큰 집으로 가거나 상급지로 이동을 합니다. 판교 분당 설명하다가 갑자기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요? 최근에 집값이 좀 안정세인 분위기가 있는데 거주 이동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가능하다면 강남 라인을 타는 게 무조건 좋아요. 가능했을 때 강남 라인을 타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남시 분당 판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분당 판교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분당 판교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성남시 분당구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